안녕하세요. 공포학과 M교수입니다. 보통 군대 괴담이라고 하면은 두 종류로 나뉩니다. 카더라로 선임해서 후임에게 전해지는 괴담, 본인이 겪은 무서운 경험담으로 나뉘는데요. 실제로 이를 증명할 방법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실체 없는 괴담으로 치부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2013년에 한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났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디디딕이라는 닉네임의 유저가 절대 주작이 아닌 실제 자기가 군대에서 너무나도 무서운 경험을 했다는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을 제대한 사람들이 이 말이 사실이라는 걸 댓글로 달고 글로 쓰면서 진짜로 여기서 귀신이 나온다는 게 얼추 방증이 되었던 사건이죠. 오늘은 27사단 79연대 탄약중대에서 발생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디디딕 유저의 글부터 보시겠습니다. 가시지요. 작년 초부터 눈팅만 하다가 이렇게 브금 쓰고 글 쓰는 건 처음입니다. 잠이 안 오는 새벽에 군필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본 귀신 본 썰을 풀어볼까 합니다. 저는 2009년 9월에 27사단에 입대하고 79연대에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79연대는 매년마다 가평 탄약중대의 중대별 로테이션 근무 지원을 가는 게 있었는데 여기는 부대가 터무니도 없이 컸습니다. 봉우리를 2-3개 정도 끼고 울타리를 쳐놓은 곳이었는데 초소만 19개가 됐으니까요. 평상시에는 6개 초소만 근무를 서고 A코스, B코스로 밀어내기식 근무를 했습니다. 이곳에서의 밀어내기식 근무는 1번 초소부터 6번 초소까지 각각 2명의 사수, 부사수가 근무를 서는데 1번 초소에서 2시간 근무하고 2번으로 옮기고 3번으로 갔다가 복귀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A코스, B코스를 중대병력 반으로 나눠서 투입을 하는 거였습니다. 초소는 산 중턱에 위치한 곳도 있었고 정상에 위치한 곳도 있었고 아무튼 고지도 굉장히 높은 편이었는데 굉장히 가팔랐습니다. 저희 중대는 여름에 근무 지원을 가게 되었는데 굉장히 더웠고 막사도 구막사여서 에어컨도 없고 환경이 열악했죠. 하지만 그곳에는 제가 좋아하는 철권도 있고 노래방도 있어서 나름 괜찮았습니다. 한 가지 흠이 있었다면 부대 안에 묘지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6.25 전쟁 당시 격전지였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울타리 안에는 물론이고 울타리 밖에도 묘지가 너무나도 많아서 민간인들도 많이 오갔죠. 아무튼 저희가 오기 전 부대원들에게 인수인계를 받고 곧바로 이곳에 근무 투입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전에 있던 부대원들과도 같이 근무를 섰는데 제가 처음으로 갔던 곳은 A코스였습니다. 2시간이 지나고 2번 초소로 교대를 가고 있는데 거기서 마주친 전 중대원 근무자들이 너무나도 홀가분한 표정으로 저희를 맞이하는 겁니다. 교대하면서 인사치레로 원대복귀 잘하라고 말해줬는데 대뜸 저희한테 귀신 조심하라는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여러 땅에 쓰니까 꼭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어처구니 없는 소리인가 싶어서 그냥 한쪽 귀로 흘려들었죠. 그렇게 아무 일 없이 2주 정도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죠. 주간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문제없었지만 A코스 새벽 근무자들이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전기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말입니다. 당장 저도 A코스 새벽 근무를 들어가야 됐는데 뭐 대단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는 근무에 투입되었죠. 12시부터 시작해 6시에 끝나는 거였는데 잘 교대하고 근무가 시작됐습니다. 대충 초소 구조를 설명드리자면 초소 바로 앞에 울타리가 쳐져 있고 수풀이 우거져 있습니다. 묘지도 참 많은데 선임과 노가리를 1시간 정도 까고 있는데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풀을 밟는 것 같은 사각사각 소리가 들렸죠. 둘 모두 그 소리를 듣고는 약간의 정적이 흘렀고 철조망 반대편에서 들리는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별로 무섭지 않았는데 밖에는 멧돼지, 토끼, 고라니 같은 야생동물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동물이 밟는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듣고 있자니 동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사람이 걷는 것처럼 규칙적인 소리였고 속도가 느렸으며 절대 하나가 아닌 2명의 사람이 걷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가 선임에게 말했죠. 누가 절이라도 하러 온 것 같은데 야간 수화해야 됩니까? 일단은 뭐 어디까지 오나 지켜보자고. 철조망 근처까지 오면은 수화해.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지만 거리는 가까워지지 않는 것 같은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5분 정도가 흘렀을 때 철조망 가까이에 누군가 와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죠. 그래서 총을 고쳐잡고 야간 수화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우거진 수풀 사이로 뭔가가 보였습니다. 달빛에 기대어 그곳을 봤지만 뭔가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거수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곧바로 수화를 했습니다. 정지 정지 정지,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화랑. 정지 정지 정지,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화랑. 그렇게 2번 정도 대답 없는 수화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점점 철조망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수화를 강하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한다. 수화 불응 시 발포하겠다. 화랑. 그리고 점점 다가오는 그것들을 보고는 선임과 저는 동시에 얼어붙어 버렸죠. 도저히 사람이라고 생각이 안 들고 분명 귀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 둘이었는데 모녀로 보였습니다. 엄마로 보이는 사람은 머리가 단정했고 딸인 것 같은 아이는 머리카락이 산발이었습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까 순간 정신을 차리고 선임을 봤더니 선임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그 모녀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눈에서 눈물이 나올 것 같은데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임 손에 들려있던 무전기를 빼앗아 음성 무전이 아닌 경보 버튼을 미친듯이 눌렀습니다. 도저히 입에서 말이 안 나왔거든요. 그렇게 5분 정도가 지나니 모녀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는데 얼마 안 가고 당직 사관이 트럭을 타고는 직접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한다는 말이 너네도 헛것 봤냐? 였습니다. 저희가 맞다고 했을 때 당직 사관이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알았다. 이제 근무 복귀해. 근무 복귀 말입니까? A코스 근무자 전원 복귀하고 탄약중대 병사들이 오늘 하루만 대신 투입된다. 뭐 때문에 말입니까? A코스 초소 3군데에서 무전경보가 동시에 울렸어. 정말입니까? 위에 초소 먼저 가봤는데 뭐 원피스? 흰옷 입은 둘이서 야간 수화도 안 받고 계속 쳐다보기만 했다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 말을 듣고 나서 한동안 사정사정해서 B코스 근무를 섰는데 B코스에서는 근무하다가 제가 기절했습니다. 이때가 아마 B코스를 투입되고 일주일도 안 되어서였을 겁니다. 제가 A코스에서 겪은 걸 다른 부대원들도 겪었고 중대 전체가 귀신 이야기로 어수선한 상태였습니다. 그나마 B코스는 근처에 펜션도 있어서 사람 소리도 들렸고 가파른 언덕도 없어서 편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비가 와서 굉장히 추운 날이었는데 선임은 많이 피곤했는지 교대하자마자 초소 안으로 들어가서 잠을 자더군요. 저는 몰래 LED 불빛을 손바닥으로 가리고 수첩에 낙서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초소 투입로가 아닌 지름길 같은 초소 순찰로가 있었는데 구 막사에서 1초소로 다이렉트로 올라오는 길에서 LED 불빛이 휙휙 지나가는 게 보이더군요. 저는 행보관 순찰 온 것 같다고 곧바로 선임을 깨웠습니다. 그런데 분명 행보관이 순찰을 나가면 상황병이 무전기로 알려주기로 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어찌되었든 행보관한테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됐고 선임과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도 안 오는 겁니다. 선임은 자고 있는데 깨웠다며 투덜거리며 다시 잠을 청했고 저는 뭔가 이상해서 일단 밖에 있는 순찰로를 주시하고 있었죠. 그리고 또다시 그때처럼 사박사박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뭐가 보이기도 전에 몸이 얼어붙기 시작했고 순찰일 거라고 굳게 믿으며 야투경으로 초소 주변을 한 바퀴 쭉 돌면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주변을 샅샅이 봤는데 고라니 같은 것 외에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지만 미치겠는 건 그 와중에도 계속 사박사박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겁니다. 정말 미칠 것 같았는데 주변에 버려진 초소를 쓱 보니까 창문 사이로 전투복 같은 게 보였고 우리나라 특유의 국방색 전투복이었습니다. 이건 진짜 행보관이다 싶어서 바로 수화를 했죠. 놀란 선임도 바로 일어났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미친 척하고 그 초소로 달려가 문을 확 열었는데 웬걸 아무도 없더군요. 선임은 짜증이 났는지 욕을 하면서 다시 자러 들어갔고 저는 그때의 악몽이 또다시 펼쳐졌습니다. 2시간이 지나 2초소로 가야 됐는데 거기로 가는 길이 굉장히 가팔랐거든요. 그래서 가라교대라고 해서 임시로 쓰는 길을 이용해 2초소로 향했습니다. 비가 와서 바닥이 질척거려서 바닥을 보면서 가고 있는데 고개를 들어보니 딱 봐도 저 앞에 시커먼 뭔가가 서 있는 겁니다. 제가 멈춰 있으니까 뒤에 있던 교대장이 퍽퍽 치면서 빨리 가라고 하는데 누가 봐도 시커먼 사람 형체가 10m도 안 되는 지점에 서 있었습니다. 갈굼당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일단 바닥만 보면서 그곳을 가는데 제 눈에 사람 발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들었더니 저보다 한참이나 큰 뭔가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더군요.
제가 키가 큰 편인데도 그렇게 큰 사람은 처음 봅니다. 그 뒤로 기억이 없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 얼굴에 선임이 수통물을 뿌리며 싸대기를 때리고 있더군요. 더 웃긴 건 이번 초소 근무자들이 그제서야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제가 봤던 사람은 근무자도 인솔자도 아니었다는 생각에 벌벌 떨면서 이 초소를 향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디디딕이라는 닉네임의 유저가 쓴 글입니다. 다들 뭐 주작 아니냐고 댓글을 달던 와중에 갈갈당함이라는 유저가 또 하나의 글을 올립니다. 다들 디디딕의 군대에서 귀신 본 썰을 봤을 겁니다. 팩트를 중시하고 사실만을 추구하는 우리들에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지금 저는 굉장히 소름 끼칩니다. 비록 2년 전에 겪은 일이지만 제가 봤던 게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저도 27사단 1대대 출신입니다. 디디딕이 그 글을 쓰기 한참 전에 입생로랑이라는 닉네임의 유저가 비슷한 이야기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곳에서 겪은 경험담이 비슷한데 이 내용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근거를 대보겠습니다. 저는 강원도 화천 27사단에서 10년 2월 군번 일반 보병 연대를 나왔습니다. 아마 2010년 8월 초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우리 부대는 100일 미만 장병은 C급 용사로 분류하여 탄약고나 위병소 근무를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저는 당시 갓 일병을 달아서 외곽 근무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당시가 장마철이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시간은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였고 동반자는 09년 7월 군번 상병이었습니다. 평소 이 상병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여성스러움의 끝이었고 자신이 중성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혼자 흥얼거리며 노래 부르는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근무를 서던 도중 계속 노래를 흥얼거리더군요. 그래서 제가 지금 부르는 노래는 너무 무섭지 않냐고 물었죠. 근데 자기는 노래 안 불렀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나를 놀리나 싶어서 쌩까고 다시 근무를 서고 있는데 몇 분 지나지도 않아서 또다시 흥얼거리며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아, 이상병님 지금 부르시는 거 맞지 않습니까? 야, 뭔 소리 하는 거야? 나 노래 안 부른다니까? 원래는 둘이 등을 지고 반대 방향을 보며 근무를 서고 있었는데 이때부터는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분명 노래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하고 상병은 노래 안 불렀다고 우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는 노래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리고 우리 둘 다 동시에 총을 잡고는 사주 경계를 했습니다. 물론 아무런 일도 없었지만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비에 쫄딱 젖은 채로 행정반으로 복귀해서 병기함에 총기를 넣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더군요. 부소대장이 전화를 받았는데 아무런 말이 없다가 옆에 있던 이상병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바꿔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곤 수화기를 이상병에게 넘겼죠. 대체 이 시간에 왜 자기한테 전화가 오는 건가 묘한 표정을 짓던 이상병은 수화기를 귀에 대자마자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갑자기 기절을 해버리니 난리도 아니었는데 이상병이 깨어나서 하는 말을 듣고 저도 기절할 뻔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하는 노래소리가 들렸다는 거였죠. 부소대장은 상대방이 정말 무뚝뚝한 목소리로 이상병을 바꿔달라고 했다는데 여기 부대에는 상병 계급 중에 이시성을 쓰는 사람이 그 상병밖에 없었거든요. 제가 전역한 지금도 그 부대에서는 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을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아마 주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뭐 그건 상관없습니다. 이제는 디디딕이 말한 문제의 탄약대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연대는 가평에 있는 524 탄약대대로 한 개 중대씩 2개월 동안 파견 근무를 나갑니다. 지금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주간에는 5개 초소, 야간에는 6개 초소를 운영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제의 초소는 15초소로 A코스, B코스로 나뉘어 있었는데 B-15초소였습니다. 이 초소는 평소 음지로서 주변만 가도 싸늘한 기운이 느껴지고 대낮에도 음산한 기운이 넘쳐 흐르는 곳이었죠. 초소마다 고가초소와 저가초소가 있는데 비가 오거나 야간 활동 시 추위로 인해서 고가초소 운영 불가 시에는 저가초소를 운영하죠. 15 저가초소 바로 앞에는 심지어 무덤까지 있습니다. 2달 동안 근무를 서면서 별 생각은 없었죠. 뭐 귀신이 나오니 뭐니 그런 생각도 안 들었고 졸리고 추워 죽겠고 얼른 복귀해서 따뜻한 침낭 속에 자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저희 중대가 탄약중대 근무를 12월쯤에 들어갔으니 아마도 2월 중순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날 야간 근무만 끝나면 아침에 근무 복귀해서 짐 싸들고 우리 자대로 복귀하는 날이었죠. 마지막 날 마지막 B코스 야간 근무라 생각하니 들뜨는 마음도 있었고 이제 자대로 돌아가서 훈련받을 생각을 하니 아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원래는 사수 부사수는 상병급 1명, 일병급 1명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나 마지막 근무이고 당시 안 좋아하던 선임과 근무를 서기 싫었죠. 그래서 제가 사수, 부사수로는 한 달 후임인 박상병이 같이 근무를 섰습니다. 15 저가초소에서 우리는 원래 막장이라 LED 손전등을 2개 다 켜두고 근무를 섰죠. 저가초소 입구문을 열어두고 문 밖을 바라보는 위치로 앉아서 노가리를 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문이 고장나서 문을 닫으려면 문을 들어 올려서 틀에 끼워 맞춰야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바람도 하나도 안 부는 날씨였는데 이 문이 스스로 올라오더니 문틀에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쏙 하고 들어가서 닫히는 겁니다. 문 밖을 바라보고 있던 저와 박상병은 토끼눈이 되었죠. 박상병은 이거 귀신 아니냐고 말했는데 저도 그걸 보고는 한참을 쫄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냥 바람이 불었나 보다 넘겨 짚었는데 박상병은 웃기지 말라며 바람 같은 거 불지도 않았다고 대답하더군요. 그런데 초소에 있는 창이 추위로 인해서 깨질 위험이 있어서 비닐로 되어 있었는데 이 비닐 바깥으로 웬 검은 물체가 움직이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있던 초소를 1바퀴, 2바퀴, 3바퀴, 그리고 4바퀴를 돌고는 사라졌습니다. 박상병은 그걸 보고는 곧바로 야투경을 들고 뛰어나갔는데 당연히 아무것도 없었고요. 야생동물이라고 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위치였고 4바퀴를 그렇게 스무스하게 돌았다는 것도 말이 안 됐습니다. 우린 복귀하고 나서도 너무 무서워서 당장 내일 자대 복귀하는 게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2달 뒤 끔찍한 소식 하나를 들었습니다. 그 15 저가초소에서 2명의 장병이 목을 매달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겁니다. 2등병이나 1병도 아니었고 2년차 휴가와 말년 휴가를 앞두고 있던 상병 병장이었는데 당최 그 이유를 알지도 못했고 다들 그 초소 이야기를 하며 쉬쉬했던 게 기억납니다. 그리고 15초소 같은 경우에는 자세한 썰을 안 풀었는데 여기서 철조망 너머로 할머니를 봤다는 후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디딕이 말한 것처럼 검은 물체를 봤다며 그게 꼭 저승사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으니까요. 글은 여기서 끝이 나지만 추가로 댓글이 엄청 달립니다. 문제의 15초소에 근무하고 있을 때였는데 아닌 밤중에 자고 있는데 중대장이 애들을 깨웠답니다. 그리고 한다는 말이 15초소에 사람 같은 게 있는데 전 병력 출동 준비하라고 해서 다들 무장하고 대기를 탔는데 결국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군필자는 여기서 10년도부터 귀신 많이 나오는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2010년에 포크레인으로 공동묘지를 없앤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귀신을 더 많이 봤다는 말도 엄청 돌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15초소 말고도 19초소에서도 귀신이 나와서 유명했다는 글도 올리죠. 다들 무슨 대동단결한 것처럼 자신들이 겪은 이야기를 나열했는데 결국 이곳에서 귀신을 봤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솔직히 저도 군대괴담 정말 많이 듣고 수집해왔지만 이런 이야기는 처음입니다. 이렇게 사실적이고 증인들이 많은 건 처음이라 정말 여긴 위험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의 수강 신청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